자,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가 기준치보다 50배의 약물을 과다 투여해서 13개월 어린 아이 유리미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 간호사가 이 약물이 과다하게 투여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내용을 숨겼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이른 새벽 코로나에 확진된 13개월 아이 유리미가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마에 해열 시트를 붙인 유리미의 모습 보이시죠? 엄마 품에 안겨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3시간 뒤에 유리미가 의식 없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모습인데요. 다음 날 오후 유리미는 병원에 온 지 36시간 만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두리번 봤으니까요. 그런데 유리미가 13시간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유, 바로 담당 간호사가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치료 약물을 주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영아에게 무려 50배나 달하는 약물을 잘못 투여한 거였는데, 그런데 정작 담당 의사에게 바로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수 간호사가 알면서도 이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의료사고임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이 아이 부모에게 찾아가서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태연하게 아이의 모습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못 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제가 기다려보게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세요. 이 숨진 유리미의 엄마는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이 수간호사가 위로를 따뜻하게 해줘서 아주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신에게라도 좀 사실대로 그 얘기를 말해줬다면, 그 상태를 좀 알려줬다면 의사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했을 것이라고 눈물겹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수간호사랑 간호사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엄청 다독여 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저를 챙겨주는 게, 그분들한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했다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고, 정말 저한테라도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제가 의사한테 가서 유리미 좀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을 거예요, 제발. 뒤늦게 이 알려진 사실, 안타까운 이유는, 그러니까 간호사가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직접 숨진 게, 글쎄요, 직접 사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를 해서 좀 신속하게 했다면. 일단 이 화면이나 목소리 나가고 난 다음에 의료계 전체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에 있어 핵심은 정맥 주사를 놓은 간호사하고 지금 이제 수간호사 얘기가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두 사람이죠.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아마 간호사한테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상으로 좀 안타까운 점은 잘못 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만약에 수간호사한테 보고를 그렇죠. 하고 의사한테 보고가 됐다고 하면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의사한테 보고한 것도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고, 또 가족들한테 알린 것은 한 3주 정도 지났다 그러나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족 입장에선 더 지금 그 간호사나 아니면 의사의 말, 병원의 조치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약물을 투여했던 간호사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를 하지 않은 이 수간호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 살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